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를 종합하여 23일 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이전에 북한이 또다시 정찰위성, 군사위성을 반드시 우주궤도에 올려놓을 때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듯이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고 소형이 됐던 단거리가 됐던 아니면 중거리가 됐던 어제 발사한 것처럼 ICBM, 최근에는 벼랑끝 전술이나 회담 협상용, 미국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수차례 드렸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2월 27일, 3월 5일, 그리고 3월 16일입니다. 발사했는데 그것은 어떤 미사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공중에서 발사했기 때문이죠. 자, 북한은 이 공중에서 폭발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7일과 3월 5일 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정찰위성을 올려놓기 위한 발사체라고 북한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도도 540km 그리고 620km 그 고도에 맞춰서 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기 위한 용어로 보지 말고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군사위성을 올려놓고 이제는 정찰위성까지 확보하려는 김정은의 의지, 북한의 의지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전문가들이나 군 당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사전 실험 발사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것이 신형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임을 바로 밝혔습니다. 왜? 북한이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로 그만큼 자신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국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박차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공했다는 걸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전력화, 일선 전선에 배치하기 위한 그런 단계이지 미국을 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회담으로 끌어내는 것도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전력화 그리고 전선에 직접 배치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미국의 커다란 위협으로 됩니다. 미국이 회담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을 회담장으로 끌어내자면 진짜 이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십 기 아니면 수백 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ICBM 즉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자기들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우리가 이런 미사일을 앞으로 전력화한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전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김정은이 직접 지휘했고 또 발사 순간부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 차량이 진입하고 발사가 되는 장면들을 그대로 공개한 것입니다. 이건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다 공개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고 말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화성 17형. 이 15형하고도 다릅니다. 상당히 큽니다. 정말 대륙을 날아 넘어가는 미사일답게 정말 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김정은 사진, 이 주위에는 이제 인민군 장군들 아직 얼굴이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전략군 사령관 이용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아마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이 바퀴를 보십시오. 이 바퀴하고 이 사람들이 키 높이를 보게 되면 고반 이 바퀴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그 위용 과히 알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김정은이 직접 이 잠바를 입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자신이 건강하다는 모습을 아마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키, 김정은 키하고 보십시오. 고반 비슷하죠. 아마 1m 한 60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바퀴 직경이 어마어마하게 큰 미사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에 내려오는 사람은 전략군 사령 소속의 인민군 장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김정은이 서 있고 직접 미사일 발사장 세우고 이 전 사진에는 미사일을 차량 발사대가 올려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제자리 위치로 돌아가는 발사대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보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진이고요. 자, 이 미사일을 이제 세운 사진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장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보스를 개조해서 만든 최고사령부 이동식 최고사령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발사 장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순환비행장 근처에 있는 도로, 야산이 있는 걸 보니까 평양시 근교 아니면 순환비행장 근교 도로에서
지금 발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멀리서 보고 있죠. 실험 발사기 때문에 화성 17형은 처음 발사하는 가장 큰 미사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언론들에서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씩 폭파하게 된다면 이 크게 다칠 수가 있고 또 연료가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피해가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참관하고 있는 것 사진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발사해서 성공해서 올라가자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인민군 장군들과 이제 김정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본 궤도에 진입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김정은이 장군들과 인민군 병사들, 이 전략군 사령부 병사들, 뒤에 있는 병사들이 아주 이제 옷이 좀 특이한데 이 전략군 사령부 소속 장교들인 것 같습니다. 이 방탄복을 입은 것 아마 보시면 참 이제는 북한도 방탄 조끼가 있다는 걸 아마 자랑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것을 방지하는데 그 옆에서 자동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그 화물차 운전석 안에 이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군 사령부 소속 장병들과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김정은인데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조종 계기판들이 모두 이 발사 차량 안에 내부가 여기 나오죠. 이게 뭐 다른 그 지휘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진 장면은 이 발사대 차량, 아까 그 트레일러, 발사대 차량 안에 내부에 있는 그 계기판, 여기서 직접 발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직접 발사하고 조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지금 뒤에 이 차량이라면 이 차량 앞면에 앞쪽에 이런 그 지휘 장치가 있는데 이 지휘소 바로 뒤쪽에 이거 지금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이 뒤쪽에는 바로 한 30m 뒤떨어진 곳에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발사하는 불이 달리는 순간 올라가다 폭발하게 된다면 아마 여기는 흔적도 없이 다 파괴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방탄복, 이렇게 방탄조끼는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북한 제가 보기엔 이거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해도 이거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발사대 차량 바로 뒷면에서 이렇게 발사하는 장면. 이거 이렇게 큰 대형 장거리 미사일을 이동 발사대에서 직접 발사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화성 15형도 물론 이동 발사대에서 발사했다고 하지만 인공위성을 운하 광명성 5호죠. 쏠 때에는 동창내에 있는 소해 발사대에서 발사했는데 이렇게 큰 미사일을 소해 발사장과 같은 그런 큰 발사대가 아닌 이동 발사대에서 올려 세워놓고 발사한다는 것, 이것도 정말 보통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마가 돼서 지금 불을 뿜으며 올라가는 그 장면인데 그렇게 시꺼먼 용기나 하얀 용기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연료가 아주 이 고체 연료인지 액체 연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깨끗하게 지금 연소가 되면서 불을 뿜으며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라가서는 고문 연기, 예전에 그 작은 미사일들,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은 고문 연기가 상당히 고문 연기를 뿜으면서 올라가는데 이 연료가 상당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지상 한 500, 600, 700m 정도 올라왔는데 이 도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겠지만 이 도로 위에는 다 논밭입니다. 여기 논이고 밭이고 다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아마 아까 야산이 보였는데 그 야산의 터널에 있다가 이 도로를 타고 나와서 발사한 것으로 보여지죠. 자, 이제 아주 상당히 높이 올라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환성을 지르는 거죠. 자, 아까 여기 이런 그 야산 같은 건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이렇게 사진을 26장이나 구체적으로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사 현장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기와 장착된 이 연료 무게를 보고 어느 정도 날아갈지 타산을 하는데 특히 6,200km 고각도 발사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500km에서 1,500km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그 공중에 우주궤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 미사일은 6,200km까지 올라갔고 또 고각도 발사해서 6,200km에서 지상으로 내리꽂히는 것도 굉장할 겁니다. 그 속도가 6,200km에서 1,000km만 가서 떨어졌다는 것은 고반 수직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된다면 대기권에 진입했다는 걸 염두에 둡니다. 6,200km 공중에서 대기권에 진입해야 이 동해상에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북한은 벌써 10년, 15년 전에 대기권에 진입하는 그 만도가 이상이 된다는 이제 공기 마찰 때문에 고열을 견뎌야 되는데 그 고열을 견디는 실험도 이미 벌써 15년, 20년 전에 했죠. 벌써. 그건 김정일이 있을 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6,200km에서 정확히 목표 지점 1,080km까지 떨어졌다고 북한이 이야기했는데 고리를 정하고 정확한 탄착점에 떨궜다면 대기권에 진입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미 대기권에 진입하는 그 기술까지 보유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이 뭐 벼랑끝 전술이니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니 이런 걸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핵실험을 6번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핵탄두도 여러 모형의 핵탄두들을 이미 공개했고 그리고 실험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가지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적이지 무슨 벼랑끝 전술을 쓰자고 이런 괴물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만들어서 전력화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북한은 그것도 김정은 이번에 천명을 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함으로써 이제는 전력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력화한다는 것은 바로 전선에 실전 배치한다는 건데 아마 수십 기는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만들 용량이 있냐 없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 때부터 아니면 김정일은 제쳐두고 김정은 때부터 미사일 발사한 걸 그 수량을 계산하면 200기가 남아됩니다. 이 단거리 미사일 한 발에 약 100만 불 정도가 하는데 200기를 바다에 쏴버렸습니다.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마 수천만 불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미사일을 만들까요? 그런 계산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아는 사람들은 북한이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원자재, 원료, 돈, 기술 이걸 생각하면 지금 북한에 처한 상황으로서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고사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신형 탱크나 각종 미사일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걸 만들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원료자재 기술을 가지고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연료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